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밤사이에 빅테크 3인방의 실적이 나왔죠. 그중에 애플의 실적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CNBC 기사가 애플의 실적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잘 정리해 놨길래 이 기사로 간단하게 애플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볼게요. 애플의 매출이 5% 하락을 했는데 2016년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매출, 순이익, 그리고 제품군의 매출 전망치도 모두 miss, 놓쳤다, 하회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바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하락을 했는데 2019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팀쿡 애플 CEO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렇게 애플 부진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strong dollar, 강달러, 그리고 중국에서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생산량이 좀 부진했죠. 코로나19 이슈 때문에요. 그 점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 환경이 안 좋았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실제 수치가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1171억 5천만 달러로 전망치보다 작았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5.49%, 약 5.5%가량 하락한 겁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요, 1달러 88센트였는데 역시나 전망치보다 작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10.9% 하락한 수치입니다. 제품별로도 매출이 어땠는지 나와 있는데 아이폰 매출이 657억 8천만 달러로 역시나 전망치보다 낮았고 이 수치 전년 동기 대비 8.17% 하락한 거고요. 맥 매출 77억 4천만 달러 전망치보다 작았고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8.66% 하락한 거였습니다. 아이패드의 매출은 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66%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타 제품에는 아이팟, 애플워치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가 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매출 134억 8천만 달러로 전망치보다 작았고 전년 동기 대비 8.3% 하락한 거였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면 애플 뮤직, 애플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서비스 매출 207억 7천만 달러로 전망치보다 높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총 이익률 크로스 마진은 42.96%로 전망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애플이 이번 1분기 가이던스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애플은 지난 2020년에 이제 팬데믹이 본격화됐을 시기부터 불확실성을 이유로 가이던스를 따로 제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로 980억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 980억 달러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보면 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애플이 가이던스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컨퍼런스 콜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는 몇 가지 힌트를 줬는데요. 1분기 매출이 지난해 4분기처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서비스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서비스 매출은 오르더라도 맥 그리고 아이패드 매출은 이제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주요 매출의 원동력인 아이폰은 어떨까요? 아이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하락폭이 지난해 4분기에 보여줬던 하락폭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애플은 원래 전망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예요. 이번에도 7년 만에 이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꽤 충격일 수도 있겠죠. 아무리 실적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해도 이렇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싶긴 합니다. 여기 매출 성장세, 전년비 성장세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요. 보시면 회계연도 기준이에요. 이 그래프는 회계연도 기준 2023년 1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매출이 5.5% 전년 대비로 하락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 점 보면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왜냐?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재택 수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맥을 구입하고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했기 때문이죠. IT 기기를 많이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따지고 보면요. 2019년 이후 처음 있었던 전년비 하락세고요. 그리고 이 하락폭 5.5%는 2016년 이후 최대의 하락폭이었습니다. 기사 쭉쭉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콕시유는 매출이 전망치를 밑돈 이유 부분적으로 강달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환율 효과를 통제할 수 있었다면 애플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달러 현상이 조금씩 주춤하고 있잖아요. 강달러가 애플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던 효과는 올해 들어서 조금씩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콕 CEO 두 번째로 매출 부진의 이유로 설명했던 게 바로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맥스 등 이 하이엔드 제품의 생산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판매를 많이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연말 쇼핑 대목 시즌에 예전처럼 쇼핑 대목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이제 이 아이폰 생산량이 어느 정도 정상화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중국도 코로나19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공장도 정상 가동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도 올해 들어서는 크게 걱정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거시경제 역풍, 쉽게 말해서 경기 침체 우려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다들 소비 줄이고 계시죠? 저축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폰, 맥, 그리고 애플워치 이런 각종 기기들의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아이폰과 맥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팀 쿡이 들었던 매출 부진의 이유 세 번째 이유, 거시경제의 역풍. 이 부분은 올해도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전 되게 궁금했어요. 왜 맥 제품의 전년 동기 대비 하락률이 이렇게 컸을까? 왜 유독 컸을까? 그리고 왜 아이패드의 전년비 상승률은 유독 컸을까?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여기 있었습니다. 팀 쿡이 설명하기를 맥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한 거는 사실 2021년 4분기와 2022년 4분기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2021년 4분기에는 새로운 맥북 프로가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제품 버프를 얻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4분기에는 신제품 출시가 없었기 때문에 두 분기를 비교하는 게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럼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패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부에 30% 가까이 뛰었냐? 2022년 4분기에 로우엔드, 낮은 가격대, 그리고 하이엔드, 좀 고성능 제품군의 아이패드가 동시에 출시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2022년 4분기에 신제품 버프를 얻었던 거죠. 결국 이 신제품 출시 유무의 차이가 아이패드와 맥의 매출 성장률을 결정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건너뛴 부분 확인해 볼게요. 이번 실적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애플이 밝히길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기기가 20억 개라는 거예요. 아이폰, 맥, 애플워치, 다른 모든 것 합쳐서요. 이 20억 개가 왜 중요한 숫자냐라고 했을 때 이 20억 기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 또 새로운 매출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 내가 쓰고 있는데 신제품이 나왔어. 그러면 갤럭시로 갈아탈 가능성보다는 또다시 아이폰 신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아이폰을 쓰고 있어. 아이폰에 대한 각종 액세서리, 여기서 또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폰을 쓰고 있어. 애플워치 대부분 사용하시죠. 근데 나 아직 애플워치가 없네. 애플워치 하나 사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부가적인 매출이 딸려올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기기가 많냐 적냐는 또 다른 수요, 매출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스팟 하나 더 찾아보자면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증가하면서 전망치도 웃돌았다는 점인데요. 이 서비스에 뭐가 들어가 있냐? 뭐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페이, 애플카드, 애플뮤직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Buy Now Pay Later 이 기능을 베타 테스트하고 있대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경기 침체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돈이 부족하면 대출 개념의 돈을 좀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Buy Now Pay Later의 서비스가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곧 출시가 된다면 또 애플 서비스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애플은 빅테크의 정리해고 바람에 참여하지 않은, 동참하지 않은 기업 중 한 곳이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비용을 계속해서 절감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을 둔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 감축에 나서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애플의 주가 시간을 거래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금요일 정규 거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실적 CNBC 기사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